참나무보다 몇 배 단단하다. 예를 들면 비교를 했을 때 서나무하고 참나무를 비교했을 때 참나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참새가 꽁하고 뭐 까치를 비교를 했는데 참새의 몇 배냐. 나무 중에서 참나물이라는 고소한 맛이 있는데 어떤 나물이 더 맛있느냐 할 때 비교 대상이 참나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참 좋다고 참기름 이거 다 원리를 모르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참기름은 고소한 맛이 들기름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동백기름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잘못된 상식들이 많죠. 그렇게 된 겁니다. 벼룩나무는 벼룩이 툭툭툭 튄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벼룩나무, 나무를 묻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새별꽃을 꼽습니다. 새가 붙으면 좀 작다는 뜻이에요. 별꽃 하면 입이 좀 넓어요. 개별꽃은 주로 산에 있고요. 그런데 이 새별꽃이나 별꽃은 나물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새별꽃 같은 경우는 된장국을 끓여놓으면 완전히 봄 냄새 나요. 완전히 봄 냄새 나서 그렇다고 정말 맛있어요. 심지어 어느 과학자가 조사했는데 단백질까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얘가 씨앗이 떨어질 때 씨앗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씨앗 보기 힘들어요. 이 식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지잖아요. 어떤 애들은 돌기가 있어서 떨어지자마자 뚫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흙하고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딱 뿌려버려요. 인간들이 이 풀씨를 주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큰 놈들 많아서. 예를 들어서 독고말이나 이렇게 큰 씨앗들, 동백씨앗이나 이런 것들 빼놓고 전부 씨앗이 작아요. 땅에 딱 떨어지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아주 풀들은 머리가 되게 좋아요. 엄청 많았습니다. 자, 새벽을 먹어요. 자, 토끼풀은 뭘로 먹었을까요? 물김치에 먹은 거였어요. 토끼풀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언제 들어왔냐면 1907년도에 녹비작물로 들어왔어요. 왜 녹비작물로 들어왔냐면 저는 콩가라 질소를 고정한다 그래서 녹비작물로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어 논에 자원형 심는데 논에 딱 뿌려놓고 자랐을 때 노타를 쳐서 물을 대면 쟤는 죽거든요. 그 녹비작물로 들어왔는데 쟤네들이 야 우리는 그렇게 못 살겠다 나가자 해서 이국토에 토끼풀이 점령했죠. 그러니까 저희 도시농부 중에 토종 공부하는 토종 가르치는 김석희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선생은 텃밭에서 하니까 뭐 질소를 고정한다고 이 토끼풀을 길러서 그 위에다가 키 큰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나 수수를 심으면 질소를 고정하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심는다고들 그래요. 근데 우리처럼 뭐 농사 1000평 이상 하면 토끼풀 한 평 매는데 3시간 걸립니다. 토끼풀을 한번 딱 자리 잡으면 매기 무지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요. 자, 이게 꽃이에요. 꽃으로 곤충들은 이걸 꽃으로 보고 와요. 이걸 꽃으로 보고 와서 토끼풀이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수분이 되면 이렇게 쳐집니다. 이렇게. 난 수분이 됐으니까 됐다. 토끼풀은 물김치로 먹는 네이비는 진짜 물김치. 자, 소리쟁이는 이걸 국 끓여 먹어봤죠? 저는 국 끓이면 아홉국하고 비슷하게 미끌미끌해요. 9국. 한번 끓여 먹어보세요. 어린 잎을 뿌리도 먹어요. 그런데 농부가 저걸 무시하면 뿌리가 얼마나 길냐면요. 아마 소리쟁이 키가 한 50cm 되면 아마 뿌리도 내가 볼 때는 한 30cm 이상 내려가 30,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큰 뿌리를 한 번도 끝까지 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한번 캐봐야 되겠는데 잘린 데 싹이 나요. 뿌리가 딱 잘린 데 싹이 납니다. 굉장히 아주 뿌리가 깊어요. 폭행이로 파도 파기 힘들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소리가 많으면 소리가 사각사각 난다고 해서 소리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씨앗이, 요게 다 씨앗이
엄청납니다. 씨앗. 그래서 이 무주의 장영란 선생은 저걸 굉장히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밭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돌아오지 못해요. 만약 필요하면 고객이 갖고 와서 우리 좀 밭에서 캐가지고 저 캐면 죽습니다. 제가 말을 심어봤는데 둥근만 말고요. 둥근만은 키기가 쉬우니까 긴 이렇게 이 말을 심었는데 안동에 가니까 마씨앗 한 대에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랬어요. 다음에 마가 나는데 와 이거 그 말을 이제 마가 겨울을 못 나요. 말을 캐야 됩니다. 가을에 캐야 되는데 이걸 캐는데 꽃게기로 거의 한 1m 파는데도 끝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가 왜 이렇게 비싼가 생각했더니 인건비더라고. 인건비. 이거 포크레인 갖고 하면 모르겠지만 막 굉장해요. 그래서 인건비다. 먹여줬어. 자, 쓴바귀. 쓴바귀는 쓰기로 말하면 쓴바귀처럼 쓸까요? 그죠? 쓴바귀 꼭 먹어봤어요? 정말 쓰죠? 예? 꽃 정말 씁니다. 잎도 써요. 근데 쓴바귀는 주로 우리 조상들이 언제 먹었을까요? 네? 소만 때 먹었어요. 소만 때. 소만 무렵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소만 때에 굉장히 더우니까 소만, 망종 뭐 굉장히 더럽잖아요. 저렇게 쓴 걸 먹어서 그러니까 저 한해 박사님 계시니까 쓴 걸 먹어서 여름을 나라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쓴바귀 아주. 자, 새비름. 이거 만병통치약이죠. TV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선전을 해요. 절대 TV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면 TV는 완전 협박하는 거야, 사람들을. 그러니까 밭에 갈 때, 앞전에 얘기했죠. 밭에 갈 때 선크림을 바르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올해 55인데 선크림 한 번도 바른 적이 없어요. 시골에 우리 어머니도 85세인데 선크림 한 번도 바른 적이 없고요. 파주에 우리 장이장모도 밭에서 밭 3,000평 농사 짓는데 선크림 없습니다. 그때도 바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피부암 걸린 적도 없었어요. 선크림 바르고 밭에 가면 미생물 다 도망갑니다. 냄새가 역해서. 생각해보세요. 그 미생물들이 콩 하나에 미생물이 2억 마리 산다 그랬죠? 다 도망가요. 비 올 때, 비가 막 올 때 흙냄새 나죠? 그게 방성균이라는 균이에요. 그 방성균이라는 균은 되게 우리 인체에 이로운 균이에요. 흙냄새 나는 균들은. 그런데 그게 선크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 짙게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요. 냄새가 역해서. 자기 밭을 정말 좋게 갖고 싶다. 그러면 안 바르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선크림 다 화장품에서 사기치는 거예요. 피부암 걸립니다.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선크림 안 바르면서 피부암 걸리면 내가 책임질게요. 우리 밭에서 일하시는 거.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한 3년 전에 달맞이가 좋다고 TV에 뭐 나왔어요. 달맞이가 좋다고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달맞이가 왕창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뭐 달맞이가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설명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달맞이가 꽃이 언제 피웁니까? 하루에서. 네? 네, 밤에 피고 오후에 피기 시작하죠. 밤에요. 왜 하루는 안 하고 밤에 피해요? 낮에 나가고 왜 밤에 필까요? 달 보려고 피죠. 운기를 채우려고 밤에 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기가 넘치는 사람이 먹으면 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새비름이 좋다고 해서 TV에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는 거예요. 선인장 볼까요? 선인장? 비가 막 오면 선인장은 습기가 그 사막이니까 습기가 달아날까봐 습기를 어떻게 하죠? 가두겠죠. 그죠? 습기가 달아날까봐 잎을 뭘로 만들었어요? 가시로 만들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물만 먹으면 살찌는 사람이 계속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알아서 판단하세요. TV에 좋다 그러면 다 누구나 좋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다 그러면 2,500만 명은 무조건 안 좋아요. 그래서 좋다고 선전하는 순간, 근데 이게 장명체라고 그러잖아요. 장명체, 그죠? 뿌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뿌리 흰색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농부가 되려면 뿌리를 보고도 이 식물을 알아야 돼요. 저는 뿌리를 보고도 식물 대체로 합니다. 왜? 그렇게 알아야 씨앗을 뿌려놓고 씨앗 뿌리기 전에 반 매를 때 이건 지독한 뿌리다, 이건 새뜨기 뿌리다, 새뜨기 뿌리는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말려야 된다, 이건 내 것이다, 내 것 뿌리는 이거 쪄서 먹든지 차라리 샐러드 먹든지 먹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뒀다면 큰일 난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농부가 농사를 지으러 갔는데 내 것 뿌리인지 새뜨기 뿌리인지 예를 들어서 다 뿌리를 잘 모르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주는 거죠. 밥 망치는 겁니다. 자, 세비로 뿌리는 흰색이에요. 줄기는 빨간색이고 꽃은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씨앗은 검정색이죠. 그렇게 해서 오행초라고 그러는데 이거 만병 통째가 아닙니다. 이거 언제 많이 나죠? 예. 지금 5월 되면 싹이 나기 시작해요. 5월달에 싹이 날 때 게으른 농부 눈에는 싹인지 풀인지 몰라, 흙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북준다 그러죠. 북준다는 말은 이 기운을 넣는다는 뜻이에요. 북돋아 준다는 말이 기운을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운 기자 안에 쌀미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보이는 쌀을 먹고 보이지 않는 기운을 쓰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운을 계속 넣어줘서 그 기운을 예를 들어서 감자에 붓 주면서, 예를 들어서 작물에 붓 주면서 그 기운을 넣어서 그 기운을 먹는 거죠.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세비는 근데 이때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풀을 볼 때 자세히 보면 언제 얘가 가장 왕성한지, 언제 먹어야 될 건지 자기가 확 들어와요. 그때 좀 먹어주는 거예요. 그때 좀 먹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살짝 데쳐서 말리잖아요. 말리면 고사리 나는 것 같아요. 살짝 데쳤으면. 근데 얘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렇게 잘게 썰어서 샐러드처럼 먹으면 가장 맛있더라고요. 근데 데쳐서 먹으면 미끌거려요. 자, 왕과랭이. 그러면 세비lum은 뭐에 좋아요? 어떤 사람한테? 그럼 이제 한해 보면 이따가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디에 좋다 안 좋다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이제 습기를 막 가두니까 내가 볼 때는 좀 뚱뚱한 사람들은 장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발행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발행이가 있고 왕발행이가 있죠. 근데 발행이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제가 이 발행이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자랑을 좀 해요. 제가 사실은 기농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재주를 하나 뭘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뭘 개발할까 하다가 뭘 시작했냐면 선무도를 시작했어요. 불교무술 선무도라고 있죠. 선무도를 내가 기농하려고 시작했는데 벌써 1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선무도 하면 동양무술은 대체로 요가가 기본이라 요가를 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뭐 시골 마을에 가면 이런 공동체에서 요가 선생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선무도를 배웠죠. 그래서 요가 선생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이라도 자랑하면 또 자랑했다고 또 많은 그러니까 동양무술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쭉 관찰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동영상 나오면 진짜 어쨌든